안녕하십니까? 소오쿨 극장의 조선시대의 사건과 수사, 그리고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친의 첩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자기의 첩으로 삼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선비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선비의 나라라고 숭상되고 일컬어지던 조선이지만 의외로 아버지의 첩과 가늠하는 아들이 많았다. 충효의 나라 조선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조대왕의 심리록이나 다산의 흠음신서 같은 문헌을 살펴보면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깨진다. 조선은 명실공히 아버지가 지배하는 부권의 나라였다.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첩을 여러 건으려도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첩은 비교적 젊은 편이거나 심지어 어린 편이어서 큰아들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는 아주 흔했다. 경상도 합천 땅에 문홍도라는 사대부가 살았다. 문홍도는 퇴계 이황과 함께 영남 유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남명조식의 문인인 정인홍의 제자였다. 문홍도는 임진왜란 때 스승 정인홍 등과 함께 합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외놈을 토벌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만큼 영남 지방에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조선 제15대 국왕 광해군 2년 1월의 일이다. 아버지 문홍도가 별세한 뒤에 맏형인 문신이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동생 문지는 골머리가 아팠다. 부친이 세상을 버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형이 아버지의 첫 명계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동생 문지는 차마 얼굴을 들고 문밖 출입을 할 수 없었다. 무슨 일로 그리 걱정하십니까? 문지가 며칠째 두문불출하면서 근심하는 것을 본 그의 처가 사랑에 와서 물었다. 형과 아버지의 첩 때문이요. 문지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러자 문지의 처도 화가 나는지 몸을 떨며 말했다. 서모와 가늠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서방님, 저희 친정어머니와 상의해 보십시오. 친정에서도 이 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폐륜 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문에까지 수치가 되는 것이다. 비록 처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였다. 문지는 부인의 조언에 따라 장모와 상의했다. 장모도 이미 소문을 듣고 노여워하던 중이었다. 장모는 형 문신이 정인홍의 제자이므로 그 세력이 미치는 합천관하나 경상감령에서는 처벌할 수 없을 테니 한양의 사원부에 직접 고변하라고 일렀다. 문지는 장모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 사원부에 형 문신을 고발하는 정장을 올렸다. 당시 조선에서는 큰아들 문신이 선친의 애첩과 통정한 일이나 동생이 형을 고변한 일은 모두가 강상의 죄에 해당했다. 강상의 죄는 조선왕조 시기에 존재한 범죄로 강상의 윤리나 도덕을 어긴 죄이다. 강상은 조선시대의 윤리인 삼강오상이다. 삼강오상은 부자, 군신, 부부, 형제, 친구 간의 윤리를 뜻하며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삼강오륜과 같은 의미이다. 다만 아무에게나 다 적용하면 끝이 없으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살해 혹은 폭행치사하는 등의 가장 극단적인 하극상의 경우에만 이 강상죄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가령 자식이 부모를 죽이거나 노비가 그 주인을 폭행하거나 살해 및 모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효와 가족윤리를 가장 중요시한 조선에서는 강상의 죄를 영모 다음으로 무겁게 다루었다. 보고를 받은 임금 광해는 문홍도의 업적을 참작하여 그 큰아들이 연루된 이 사건을 불문에 붙이려 했다. 그러나 사원부에서는 정장이 올라왔으므로 유야무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광해군은 추고경차관에 사원부 장령 출신인 이수록을 임명하여 합천에 파견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에서 경차관으로 불리는 관원이 파견되었다. 경차관은 국가의 재정, 군사,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는데 특히 추고경차관은 지방에서 발생한 강상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특별수사관이었다. 이수록은 왕명을 받들고 합천에 내려가자 먼저 동생 문지를 불러 신문했다. 문지는 증인까지 동원하여 형 문신이 선친의 애천 명계와 통정한 일을 낱낱이 고했다. 문지의 진술이 끝나자 이수록은 그 다음에 문신을 불렀다. 문지의 공초에 부친의 첩과 같은 방에서 잤다고 하였고 이를 보았다는 노복이 여러 명이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신은 명계와 미리 입을 맞춘 뒤 감쪽같이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는 펄펄 뛰면서 자신은 결백한데 아우가 풍문만 듣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방에서 잔 적은 있으나 술에 취해 잠들었을 뿐 결코 통정한 일은 없습니다. 의심은 가지만 이수록에게는 물증이 없었다. 경차관은 추고만 할 뿐 형장을 때려서 죄인을 신문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수록은 문지와 문신이 진술한 공초를 사원부에 올려보냈다. 사원부에서는 공초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이수록의 공초에는 가늠한 정상을 알 수 없으나 같은 방에서 동침한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었다. 논의 끝에 사원부에서는 문신과 문지 형제 그리고 부친의 첩, 명계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의논을 모은 다음 광해군에게 아뢰었다. 신들이 경상도 추고경차관 이수록의 장계를 고찰하니 합천의 죄수 문지의 공초 내용에 그 형 문신이 부친의 첩과 간통한 정상을 자세히 진술하였는데 조목조목 진술한 모든 곡절이 매우 자세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이 비록 죄가 있더라도 아우로서 형을 고발한 그 죄 역시 중하여 모두 강상의 죄에 해당하니 이것은 실로 막중한 옥사입니다. 문지 문신과 그 아비의 첫 명계 및 옥사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의금부로 잡아들여 자세히 조사하고 명백하게 처단하여 훗날 비난이 없게 하소서. 문지와 문신, 명계 등 옥사와 관련된 증인들이 모두 한양으로 압송되어 삼성추국을 받게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삼성추국은 강상죄를 범한 죄인을 형조, 사원부, 사간원의 삼성이 합자하여 조사하는 것이다. 이때 정인홍은 자세한 사정도 알지 못한 채 조사관에게 압력을 넣었다. 문신이 정인홍의 제자 모농도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문 결과 의금부는 형 문신과 명계가 가늠한 사실이 없는데도 동생 문지가 무고했다고 결정을 내리고 광해군에게 아뢰었다. 문지는 형을 고발한 폐륜아가 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에 함경도 땅 경흥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문신은 석방되었다. 사원부는 이의를 제기했다. 서모와 친형을 무고한 죄는 강상의 죄이므로 유배형은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사원부는 문지를 불러다 형틀에 묶어놓고 장형을 가하면서 배후를 밝히라고 고문했다. 문지는 가혹한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때 문지의 처는 한양에 올라와 문지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문지가 처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무래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 같소.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죽어야 합니까? 당신이 죽으면 나도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죽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죽으면 내가 무슨 낙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밝혀주시오. 문지는 광해군 2년 2월 24일 유언과 같은 말을 처에게 남기고 의금부의 고문을 받다가 매 맞은 상처가 도져 옥사했다.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시신을 안고 돌아온 문지의 아내는 실성해버렸다. 그녀는 머리를 산발한 채 종일 중얼거리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맨발로 들판을 쏘다니는가 하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마을 사람들의 구조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형을 고변한 사람의 아내라고 홀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뜩이나 자신을 고변한 동생 문지를 곱깝게 보고 있던 문씨는 물 만난 고기가 되었다. 방해하는 동생이 없어지자 이번에는 아버지의 다른 첩 애진과 통정했다. 문지의 처는 실성한 흉내를 내면서 은밀히 문신의 동정을 살폈는데 드디어 문신이 문홍도의 다른 첩과 간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신이 대낮에 애진의 방에서 한창 통정하고 있을 때였다. 문지의 처가 종들을 데리고 둘이 닥쳐서는 두 남녀가 벗어놓은 옷과 이부자리를 밖으로 내온 뒤에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합천 현감에게 고발해버렸다. 문신과 애진은 벌거벗은 채 체포되어 관하로 끌려갔다. 문지의 처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 실성한 척 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발가벗은 채로 체포된 문신과 문홍도의 비첩 애진 사건은 당시 경상도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문지가 형 문신을 간음죄로 무고했다고 하여 형장을 때리다가 죽게 만든 사원부와 의금부 역시 발칵 뒤집혔다. 의금부뿐 아니라 삼성 추국을 하면서 의관으로 참여했던 의정부도 경악했다. 문신과 선친 문홍도의 두 첩, 명계와 애진은 즉각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추국 끝에 처형되었다. 문신의 범죄가 사실로 밝혀지자 그를 추국했던 위관들은 궁지에 몰렸다. 전일 신이 위관으로서 문씨 집안의 옥사를 다스렸는데 문신이 제 아비의 비첩과 간통했다는 것에 관하여서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문지가 제 형을 무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마침내 형장을 맞고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비명에 죽은 것을 원통이 여긴 문지의 처가 문신이 제 아비의 다른 첩을 몰래 간통하는 것을 엿보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문신의 음란함이 이와 같으니 전일의 옥사 결단에서 원통하다고 한 것을 어찌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았겠으며 아우가 형의 죄를 증언한 것이 무고가 아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필시 전후 2번이나 강상죄를 범했는데도 옳게 증언한 자는 원통하게 죽었고 손윗사람을 간음한 자는 요행이 면하였으니 신의 옥사 결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실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차라리 땅속으로 들어가 죽어버렸으면 합니다. 즉시 석고대죄하고 싶었으나 사실을 스스로 발설하는 것은 일의 채모로 보아 온당하지 않으므로 우선 참고 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니 감히 엎드려 대죄합니다. 오의정 이양복은 자기의 잘못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석고대죄를 청했다. 그러나 광해군은 단순한 실수이니 석고대죄를 허락할 수 없다고 이양복에게 말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문지의 처는 비로소 외관을 바르게 정돈한 다음 부군의 묘에 제를 올려 억울한 혼백을 위로했다. 문신을 옹호하여 동생 문지를 죽음으로 내몬 정인홍도 손자를 문지의 묘에 참배하도록 보내 사죄했다. 문홍도는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문익점의 후손이다. 그는 청렴하고 학문이 높았던 유성룡을 탄핵하여 대북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사대부의 미움을 받아 크게 출세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외놈과 싸운 공로로 영남에서 나름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자기 아들들이 모두 옥사와 관련되어 죽는 비극을 겪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 참고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